아짜. 녹화 시작했고, 자,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다음에 뭐 할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막장이란 평가를 받아서 마지막에 딱 제가 역발상, 이거 발상이 전환으로 큰 돈을 맞은 사례를 마케팅 한 걸 분석하겠다고 말했죠.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발상 마케팅. 역발상 마케팅이라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좀 유심하게 살펴보면은 역발상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걸 알 수 있죠. 역발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역발상,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냄,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낸다, 또는 그런 생각을 역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약간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진 않겠지만 좀 이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이란 여러분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 그런 거를 전체적인 그런 게 전체적으로 역발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것이라 보면 돼요. 역발상이라는 게. 다음으로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좀 길죠?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나 블라블라블라 기업 활동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와닿게 할 수 있을까? 마케팅을 하면은 기업 시장 사장의 입장에서, 뭐 식당 기업의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파는 것인가, 그런 전략을 세운다는 게 마케팅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단어가 뭉친 역발상 마케팅이라면은 뭐 판매 전략을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역발상 마케팅이란 지금부터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사례를 분석하고 역발상 마케팅의 성공 요인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이 발표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사례 도끼방망이, 이건 이때가 설명할게요. 다음으로 포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포기, 이거를 한 후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성공 요인. 역발상 마케팅은 성공하면은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데 그 대박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역발상, 블루오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네, 그럼 설명 안 할게요. 블루오션, 아무런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역발상 마케팅이란 거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시도를 말합니다. 이 역발상 마케팅이라는 게 기존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길로 가든, 그게 어떤 길이든 일단 나만의 방식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길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소비자의 심리 중에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심리가 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행을 타다가 다른 유행이 나오면 바로 그걸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럴 겁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심리, 남들이 다 하는 건 싫다, 나는 새로운 게 낫다, 그럼 난 이걸 할래,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역발상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것을 찾다가도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때로는 엉뚱해 보이면서 기발한 모습을 입기도 한다. 이런 거를 음악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음악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죠. 뭐 뉴 재즈, 뉴 에이지 음악, 그런 음악 장르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역발상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마케팅이란 것은 물건을 팔려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인식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소비자가 우리 물건을 알았다 하는 순간 마케팅은 거의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발상 마케팅은 해서 상품을 내고 그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충격을 받았다, 이미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발상 마케팅이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튀는 것은 일단 소비자들의 강력한 시선을 끄는 충격 효과를 발생한다. 홍보하는 것도 좀 색다른 홍보가 많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홍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막의 홍보를 보는데 그렇게 봤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손에 꼽을 수 있는 홍보들, 그런 게 왜 남았냐? 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다른 홍보와는 다르다?
이 홍보는 정말 튄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배타적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희소성 효과를 갖고 있다. 효과를 줄 수 있다. 희소성 효과라는 게, 이 희소성이라는 게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 한정도 있다. 그런 경제 개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독특하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독특한 것을 남들이 바라기도 하기 때문에 희소성 효과를 줌으로써 역발상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희소성 효과, 소비 유도 역발상 마케팅을 성공에 이끄는 소비자 심리 요인이다. 이거 글만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역발상 마케팅이 이게 왜 요인이 되는지. 이런 성공 요인을 넘어가서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례로 도깨비 방망이라는 제품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 일종의 믹서기입니다. 믹서기. 근데 이 역발상 마케팅에 나온 걸 보면은 일반적인 믹서기와는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가시달린 몽둥이 그런 게 아니라 좀 이 이름 자체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이 이직하기 위해 친숙하게 도깨비 방망이로 바꾼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전통적인 믹서기와는 차이점. 먼저 칼날이 없습니다. 칼날이 없다고 해서 완전 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칼날이 있긴 있어요. 칼날이 있긴 있는데 전통적인 믹서기 같은 거 보면은 유리통 안에 칼날이 높게 삐죽삐죽 쏟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옛날에 놓고 뚜껑 이렇게 누르고 베인 도는 거 그런 거 보면 칼날이 대부분 다 위쪽으로 높게 솟아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게 없어요. 다음 유리컵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리컵이 없다는 게? 뭐 음식을 담아두는 통이 없다는 거죠. 옆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그렇게 막아주는 통이 없고 다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자. 이게 이 도깨비 방망이의 성공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믹서기라 하면 밑에서 칼날이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가는 것인데 이 도깨비 방망이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음식을 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표에 따르면은 전통적인 믹서기와 도깨비 방망이의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믹서기에 우리가 옛날에 흔히 썼던, 지금도 흔히 쓰고 있을 믹서기고 이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딱 모양만 봐도 차이점이 보이죠? 유리컵 없고 칼날 보이죠? 긴 거. 도깨비 방망이는 이게 여기로 가는 건데 칼날이 요거와 짧은 것과 그 안에 황색으로 조그맣게도 십자 모양 그런 게 돌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갈아내는 거고요. 전통적인 믹서기 이렇게 세워져 있죠? 하지만 역발상 도깨비 방망이는 뒤집는다. 이거 이따 동영상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유리컵이 없는 건 딱 봐도 아시겠고요. 유리가 아닌 다른 소재를 쓴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해하지 못한 역발상이고요. 칼날이 있다, 칼날이 없앤다. 딱 없죠. 유리컵 바깥으로 칼날을 빼낸다. 유리컵 안에 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아예 유리 자체가 없으니까 칼날이 위쪽으로 향해서 식재료를 분쇄한다.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넣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넣어가지고 음식을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주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홈쇼핑 광고인데요. 소리가 안 나게 하는데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모델이 훨씬 정말 60년에서 지금 도깨비 방망이를 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넣어가지고 갈아버립니다. 밑에서 아예 컵이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갈아도 음식물이 안 튀어요. 이게 아마 칼날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별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믹서기를 벗어나서 아예 이거 하나로도 음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뭐 커피를 만드는 과정도 있을 텐데 내가 커피처럼 이렇게 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이 제품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컵에다 해도 기스 하나도 안 나고 마요네즈도 만들 수 있고요. 진짜. 드레싱을 만들어서 샘플링 저렇게 만드는 거야?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맛있겠네. 그냥 이산화탄소 이런 네, 이게 정말 음식 만들기가 정말 편한 게 원 버튼이거든요. 한 손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믹서기에서 딱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 믹서기 하려면은 음식물 안 나오게 하려고 뚜껑 이렇게 누르고 버튼 이렇게 쭉 누르고 온몸으로 누르면서 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손만 누르고 밑으로 눌러서 돌리면은 웬만한 건 다 돼요. 따로 레시피도 붙여서 팔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훨씬 도움이 되죠. 가게가 너무 좋네. 저는 판매 사원이 아닙니다. 아니 마케팅이라면은 저런 걸 팔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 정책을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따로 홈쇼핑에서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대략 한 6, 7만 원 정도? 비싸. 글쎄요,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부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두께 관광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례, 역발상. 코기입니다, 코기. 몇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코기. 개인 개인은 외식코기 말고요. 하나의 회사 이름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지금은 브랜드로서 활동 있죠. 코기란 무엇이냐? 코기 BBQ입니다. 아, LA를 기반으로 하는 타코 트럭.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타코 트럭. 스킨십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 불고기를 타코에 접목해서 판매한다. 미국 LA를 기반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접목시켰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기 BBQ의 창업자 중에 지금 CEO죠. CEO를 하면 되겠죠. 외국인 2명과 재미교포 2세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교포의 아이디어로 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 타코에 결합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코기의 성공 요인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결합시켰다는 게. 지금 외국인들 보면은 우리나라 불고기 하면 환장하잖아요. 불고기 하면은 한국 하면 김치랑 불고기를 볶는다고 합니다. 불고기를. 네. 이 코기 BBQ가 다른 식당들과 어떻게 다르냐? 먼저 고객을 찾아가자 이런 이미지. 기존 식당이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다가 좀 커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체인점을 내고 그런 방식인데 코기 BBQ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에다가 식당을 달아서 우리나라로 보면 포장마차라고 보면 되겠죠. 포장마차처럼 해가지고 그 트럭을 운전해서 이 타코를 판매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트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까지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우리 시대의 흐름을 잘 봤다고 할 수 있겠죠? SNS,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카카오톡, 네이트온,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거를 이용해서 미국 이 코기 팀의 경우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게시를 하고 또 어디로 갈 건지 목표를 미리 게시해주고 함으로써 이 코기 BBQ의 팬들이 그러니까 사 먹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릴 수 있게 기다려서 바로 사 먹을 수 있게 시간을 최대한 아끼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바로 코기 BBQ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성공 요인이 되고요. 코기 BBQ의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또 어떤 트럭인가. 이게 코기의 트럭이에요. 광고가 나올 줄 몰랐는데. 아, 되잖아. 안 되잖아. 광고가 안 꺼지네요. 일단 줄 서 있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다 넘어갈게요. 많이 샀다.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교포.
우리나라 사람은. 관광객. 이 사람이 로이최, 이 CEO 창립자 중에 제일 교포 2세, 방금 나온 한국인 같이 생긴 사람이 한자리는 정말 사람이네. 동양인 같은데. 대체로 동양인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서 있는 곳이 동양인 차이나타운 그쪽이라서 이 사람이 줄이 마지막. 대체로 이렇게 장사 개시 시작하면은 10분 만에 다 팔린다고 해요, 준비했던 게. 그래서 다른 곳에 이동하면서 다시 탁구를 준비하고 가서 또 10분 만에 다 팔리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트럭이에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기를 LA 가면 꼭 이 탁구를 먹어봐라 그런 말이 됐죠. 따로 브랜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좀 작은 트럭을 시작해서 대박 친 거예요. 아니 결론! 왜 역발상 마케팅이냐? 요즘 시대는 바로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아닙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역발상이란 것은 어딜 가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사실 이 역발상 마케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이게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민을 끌지 못해서 그대로 망해버리는 게 역발상이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것이냐?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패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고 다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함으로써 또 다시 만들고 실패는 또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Failure restart. 실패는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으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포기 BBQ처럼 LA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례는 없지만 홍대 같은 그런 데서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어느 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물건을 내놨다. 이게 잘 팔린다. 그럼 그게 변화를 선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그 말로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이 되겠죠. 이런 게 역발상 마케팅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BBQ 같은 건요, 뭘 역발상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기존의 식당을 역발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식당이라고 하면 그 트럭 같은 거, 이동식 트럭은 기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노점상 같은 게 약간 변화가 아닐까? 하지만 활동 기반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다면은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트럭이 됐겠죠. 하지만 활동 기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이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랑 완전 다르겠죠. 거기에 게다가 트렌드, 흐름을 잘 봤다고 할 수 있어요. 한류 열풍이 부는 때에 한국 음식과 다른 나라 음식을 결합시켜서 팔았다는 것도 하나 역발상이 될 수 있겠죠. 뭐 역발상이라고 보면 너무 식상합니다만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일단 역발상이거든요. 아까 홍보인에서 역발상의 강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4개 다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아예 결론 지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역발상의 성공 요인. 보여드리면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멀다. 네, 성공 요인. 첫 번째, 경쟁자가 없다는 것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것과 심리를 이용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강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과 희소성 효과. 이것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게 역발상 마케팅의 성공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역발상 마케팅이 실패하는 요인은 성공한 요인은 4가지 정도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많이 실패들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요인을 따지자면은 수도 없이 많죠. 몇 가지만 빙산의 일각,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에 빙산 중에서도 원소의 결정 정도?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전자기기 중에도 MP3, PDA 그런 게 있잖아요. TV에서 한때 광고를 엄청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간 것들. 한마디로 실행 가능성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분명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제품을 냈겠죠. 하지만 그 실패한 게 사람들의 심리를 못 끌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분명 그것도 그게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마 우리가 쓰는 물건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혀졌고 다른 게 성공할 기회를 주게 된 거죠. 역발상 마케팅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그 역발상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쯤 있는지. 저는 역발상이라면 제 과와 관련해서 도서관으로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좀 신나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끌지 걱정되는 바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용히 독서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존의 도서관 역할은 기존의 도서관 수행하는 기능은 지킨 상태고 거기에 부가적 추가를 해가지고 도서관의 이미지를 바꿀 생각입니다.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게 역발상 마케팅의 도박성, 외길 인생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내가 생각한 길로만 가야 되니까. 근데 역발상이라고 하면 그 가게 같은 거는 창업한 돈도 많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거 한두 번 실패하면 다음에는 없는 거 아닐까요? 좀 그래서 역발상이 뭐 아니면 도 아닐까요? 예, 뭐 아니면 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게 되죠. 사람은 뭐 누구든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죠. 의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자본에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위인 중에 한 명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업 실패로 몇 억의 빚을 졌는데 매일 공사장 알바를 하면서 매일매일 5,000원씩 갚아 나가가지고 5,000원씩 갚아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한테 제공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뜻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만 뽑아가야네. 그리고 중지. 잘했네.